1. 절망의 순간. 아빠, 나 정말 죽는 거야? 9살 클라라가 병상에서 아버지에게 물었다. 프랑스 최고의 의료진 25명이 4개월 동안 밤낮 없이 치료했지만 뇌종양은 계속 커져만 갔고 이제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절망적인 진단만 남았다. 피에르 르노는 프랑스 파리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재벌이었다. 연 매출 15억 유로, 개인 자산 6억 유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무엇이든 살 수 있는 남자였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닥터 뒤부아,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건가요? 피에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닥터 뒤부아는 소르본 의대 수석 출신으로 25년간 신경외과 과장을 맡고 있는 프랑스 최고의 의사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신 감마나이프 수술부터 양성자 치료, 면역항암제까지 모든 치료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의 종양은 너무 깊숙한 뇌간 부위에 위치해 있고 이미 주변 조직과 너무 많이 얽혀 있어서 피에르는 지난 4개월 동안 전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을 불러 모았다. 치료비로만 300만 유로를 썼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22세 정도로 보이는 동양계 소녀가 들어왔다. 평범한 청바지와 흰 블라우스, 손에는 낡은 천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이 신비한 소녀의 등장. 실례합니다. 혹시 제가 클라라를 한번 봐도 될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찬 느낌이 들었다. 당신은 누구죠? 닥터 뒤부아가 눈살을 찌푸렸다. 저는 왕메이링이라고 합니다. 중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중의학? 닥터 뒤부아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주변 의료진들도 비웃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하지만 피에르가 말을 막았다. 잠깐. 어차피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한번 기회를 줘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메이링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 클라라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짚어보기 시작했다. 클라라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눈꺼풀을 들쳐 눈동자를 확인했다. 신기가 많이 부족하네요. 그리고 간양이 너무 왕성해서 뇌로 올라가고 있어요. 신기라니, 간양이라니. 21세기에 아직도 그런 미신을. 닥터 뒤부아가 코웃음을 쳤다. 메이링은 개의치 않고 가방에서 침을 꺼냈다.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침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정말로 저 아이 머리에 침을 놓겠다는 건가요? 닥터 뒤부아가 경악했다. 네, 맞습니다. 메이링이 담담하게 답했다. 3. 의료진의 반대와 30분의 약속. 미쳤군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피에르가 닥터 뒤부아의 팔을 잡았다. 제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어차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지 않나요? 15명의 의료진이 모두 회의적인 눈빛으로 메이링을 바라보았다. 닥터 뒤부아가 말했다. 클라라의 뇌종양은 뇌간 부위에 있어요. 호흡과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즉시 사망할 수 있어요. 소르본 의대 8년, 레지던트 5년, 25년 임상 경험을 가진 저희도 손을 들었는데 22세 학생이 무슨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메이링은 침착했다. 서양의학은 종양 자체를 제거하는 데 집중하시지만 중의학은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서 인체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종양학과 교수 닥터 마르탱이 웃었다. 클라라의 종양은 교모세포종 4등급으로 가장 악성도가 높은 암입니다. 크기도 3.5cm나 되어요. 침으로 균형을 맞춘다고요? 결국 닥터 디부아가 결정했다. 30분만요.
30분 안에 변화가 없으면 즉시 중단입니다. 4. 기적의 시작. 메이링은 조심스럽게 첫 번째 침을 클라라의 머리에 접근시켰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백회열은 머리 꼭대기 정중선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메이링이 정확한 위치를 찾으며 중얼거렸다. 첫 번째 침이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들어갔고 클라라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침술은 고통을 주는 치료가 아니에요. 올바른 각도와 깊이로 자침하면 환자는 거의 아픔을 느끼지 않거든요. 메이링은 계속해서 사신총열 4곳에 침을 놓았다. 마지막으로 인당혈에 6번째 침을 놓았다. 인당혈은 뇌의 전전두엽과 가장 가까운 혈자리예요. 뇌 혈류 순환을 개선하고 의식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제 기다려야 해요. 보통 15분에서 30분 후에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시간이 흘러갔다. 10분, 15분, 20분. 의사들은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 하는 표정이었다. 25분 지났어요. 5분 남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닥터 디부아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그때였다. 삐삐삐. 심전도 모니터에서 소리가 났다. 심박수가 82에서 88로 올라갔네요. 뇌압도 22에서 19로 떨어졌어요. 간호사가 보고했다. 메이링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시작됐어요. 클라라의 몸이 깨어나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 클라라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방금 클라라의 눈이. 피에르가 흥분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클라라가 천천히 눈을 뜬 것이다. 아빠. 4일 동안 의식을 잃고 있던 소녀가 드디어 깨어났다. 5. 일주일의 시험. 병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닥터 디부아가 믿을 수 없어 했다. 클라라야, 정말 다행이다. 피에르가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머리가 조금 아파요. 하지만 전보다 훨씬 나아요.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클라라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메이링이 침을 하나씩 빼며 말했다. 맥이 많이 안정되었어요. 신기가 회복되고 있고 간양도 내려갔네요. 하지만 종양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3.5cm 교모세포종이 뇌 안에 있어요. 닥터 디부아가 지적했다. 물론이에요. 하지만 클라라의 몸이 종양과 싸울 수 있는 힘을 되찾았어요. 앞으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해요. 결국 의료진들은 일주일 더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그날부터 메이링은 매일 클라라를 치료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날 더 오랜 시간 깨어있을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날 식욕이 돌아와 고형식을 먹었다. 셋째 날 혼자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날 화장실까지 걸어갔다. 다섯째 날 병원 복도를 산책했다. 의료진들은 당황했다. 이게 정말 침술 효과일까요? 우리가 배운 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6. 의학적 기적. 일주일 후 클라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니 봐요. 혼자서 걸을 수 있어요. 클라라가 메이링을 향해 뛰어왔다. 정말 놀라워요. 머리도 전혀 아프지 않고 어지럽지도 않아요.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다. 신경과 의사 닥터 르페브르가 설명했다.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일주일 전 클라라의 글래스고 혼수 척도는 3점이었는데 지금은 15점으로 완전히 정상이에요. 35년간 신경과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급속한 회복은 처음 봅니다. MRI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다. 종양 크기가 3.5cm에서 2.9cm로 줄어들었어요. 주변 부종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고요.
영상의학과 닥터 르와이엘이 이전 영상과 비교해 보여주었다. 메이링이 조용히 말했다. 중의학에서는 전기가 충실해지면 사기가 자연스럽게 물러간다고 해요. 클라라의 몸이 스스로 종양과 싸울 힘을 되찾은 거예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단 치료를 계속하는 걸로 하죠. 닥터 뒤부아가 마지못해 승낙했다. 7. 두 번째 기적. 그날 오후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온 것이다. 60대 남성 심정지 추정 경과 25분. CPR 진행 중이지만 반응 없음. 환자 가족이 복도에서 울고 있었다. 여보, 제발 살려주세요. 메이링이 조용히 다가갔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메이링 씨, 심정지 환자에게도 침술이 효과가 있나요? 닥터 뒤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중의학에서는 심정지를 심양어탈이라고 해요. 인중혈과 백회혈, 용천혈에 강자극을 주면 양기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이미 25분이 경과했지만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으니 시도해보죠. 메이링이 응급실로 들어가 환자의 인중, 머리 꼭대기, 발바닥에 침을 놓고 강하게 자극했다. 회양구급. 2분이 지난 후 기적이 일어났다. 삐삐삐. 자발순환 회복됐어요. 심정지 30분 만에 환자가 깨어났다. 어디? 여기가 어디죠? 여보. 아내가 남편을 끌어안았다. 8. 세계적 주목과 새로운 시작. 병원 전체가 떠들썩했다. 메이링의 두 번째 기적이 화제가 되었다. 병원장이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메이링이라는 젊은 중의사가 연달아 기적적인 치료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서의학 통합치료센터를 만들어 메이링 씨를 책임자로 모시겠습니다. 사실 메이링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그녀의 할아버지 왕청사는 중국에서 손꼽히는 명의로 60년간 뇌질환 치료에 독특한 침법을 개발해온 전설적인 중의사였다. 메이링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중의학을 배웠다.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지만 더 중요한 건 환자를 정말로 낫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이었다. 메이링이 프랑스에 온 것도 할아버지의 뜻이었다. 우리 전통의학이 세계에 알려져야 한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만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거다. 그날 밤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모든 일을 이야기하자 할아버지가 말했다. 의사의 본분은 환자를 살리는 것이다.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렴. 9. 새로운 출발. 3개월 후 파리 피티에-살페트리에르 병원의 동서의학 통합치료센터가 문을 열었다. 메이링은 이제 왕메이링 박사로 불렸다. 병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중의사 면허 취득을 도와준 것이다. 센터 앞에는 연일 환자들의 긴 줄이 이어졌다. 왕 박사님 진료 예약 문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4개월 대기예요. 클라라는 완전히 건강해졌다. 종양이 거의 사라져 정기검진만 받으면 되는 상태였다. 메이링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클라라가 워낙 밝고 건강한 아이라서 빨리 좋아진 거야. 메이링의 이야기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CNN, BBC, 프랑스 텔레비지온까지 그녀의 치료 사례를 보도했다. 중국의 젊은 중의사가 프랑스에서 기적적인 치료 결과,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만남, 21세기 의학계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교수직을, WHO에서는 전통의학연구위원회 위원직을 제안했다. 에필로그 진정한 의미. 어느 날 밤 메이링은 병원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몇 달 전만 해도 평범한 중의학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다. 정말 제가 이런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때 클라라와 피에르가 찾아왔다. 언니, 여기 있었구나. 언니가 걱정돼서 찾아왔어요. 언니,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야. 그럼 하나씩 하면 되잖아요. 클라라가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언니는 저를 살려줬잖아요. 다른 아픈 사람들도 분명히 살려줄 수 있을 거예요. 피에르도 격려했다. 메이링 박사님,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메이링이 클라라를 바라보았다. 몇 달 전 죽음의 문턱에 있던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밝게 웃고 있었다. 맞아요. 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메이링이 다짐했다. 다음 날 기자와 인터뷰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서양의학은 질병 자체에 집중하지만 동양의학은 사람 전체를 봐요. 질병은 몸의 균형이 깨졌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 균형을 다시 맞춰주면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거죠. 앞으로의 계획은 더 많은 의료진들에게 동양의학을 가르치고 싶어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하나가 되어 더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기를 바라요. 전 세계 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메이링이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지만 더 중요한 건 환자를 정말로 낫게 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만나면 분명히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인터뷰는 전 세계에 보도되었고 메이링은 세계적인 의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살아있었다. 환자를 정말로 낫게 하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한 메이링은 계속해서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었다.